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춘을 꿈꾸는 우리 멋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는 퀴녀사 책 읽는 시간입니다. 혹시 운동하셔야 해요? 자꾸 걸으셔야 건강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물론 다 맞는 말이고 우리를 위한 말인 줄 알면서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휴, 이놈의 무릎만 아니면 튼 마음에 자꾸만 소파와 한 몸이 되곤 하죠. 그런데 만약 그 힘든 운동이 사실은 살 빼고 혈압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면 어떨까요?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묘약이 바로 움직임 속에 숨어 있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움직임의 힘이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운동하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왜 움직일 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준답니다. 이 책에 더다는 심리학자답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뿜어져 나온대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분자랍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 걷고 춤추고 정원을 가꿀 때 근육에서는 이 희망분자가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천연 항우울제처럼 작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싹 씻어내고 그 자리에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지 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책은 강조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만이 움직임이 아니라고요. 집안을 청소하는 것, 손주와 함께 공을 차는 것,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것,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움직임이라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이 움직임의 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책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마법처럼 작용하는지 사연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들썩이는 어깨가 외로움을 잊게 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움직여라.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하고 부쩍 말수가 줄어든 72살의 영자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고 밥맛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걱정하며 전화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혼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억지로 제 손을 끌고 동네 복지관 라인댄스 교실에 등록시켰어요. 이 나이에 무슨 춤바람이냐고 창피해서 죽어도 가기 싫다고 버텼죠. 첫날 쭈뼛거리며 맨 뒤에 서서 박자도 하나 못 맞추고 쩔쩔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저처럼 어설프게 삐걱거리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이 틀리면 괜찮아요 하고 웃어주고 신나는 옛날 팝송에 맞춰 다 같이 엉덩이를 흔드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춤 실력은 여전히 엉망이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춤 끝나고 마시는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맛. 그거 마시며 나누는 수다가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네요. 춤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웃으러 가는 셈이죠. 영자 씨의 사연 어떠세요? 바로 이것이 켈리 맥고니걸이 말하는 집단적인 즐거움의 힘입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미소와 어설픈 몸짓 속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얻고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뒷산 오솔길에서 잃어버렸던 청춘을 만났습니다.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두 번째 사연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다 퇴직한 69살 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버릇에 눈은 일찍 떠지는데 갈 곳도 할 일도 없으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는 게 일과였죠. 아내가 뒷산이라도 다녀오라고 등 떠밀 때마다 다리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의 엄포를 듣고 마지못해 집을 나섰죠. 딱 30분만 걷자 하고 아파트 뒷산 오솔길로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집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이름 모를 새소리, 흙냄새 섞인 상쾌한 공기.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상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었죠. 그렇게 걷다 보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그래도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뒷산 오솔길을 걷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마음의 평화와 청춘을 다시 만납니다.
철수 씨는 자연 속에서 움직임의 힘을 제대로 경험하신 거죠. 이 책에서는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녹색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풍경과 소리, 냄새는 그 자체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높은 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공원의 흙길, 강가의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휴식을 얻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풍선 하나로 손주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운동이 아닌 놀이를 하라. 마지막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손주 때문에 서운했던 75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손주 녀석들이 집에 놀러와도 제 얼굴은 본체만 채 둘이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할미랑 놀자 해도 시시해요 하니 기운이 쏙 빠졌죠. 그러다 문득 창고에 있던 풍선이 생각났어요. 풍선 2개를 불어서 아이들에게 툭 던지며 말했죠. 자, 이 풍선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처음엔 시큰둥하던 녀석들이 풍선을 하나 놓치더니 약이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거실 소파를 사이에 두고 저랑 손주들이랑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풍선을 치고 봤는데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죠.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은 턱까지 찼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 최고의 놀이는 풍선 배구가 되었답니다. 이젠 손주들이 먼저 저한테 할머니 풍선 배구 한 판 해요 하고 졸라요. 순자 할머니 정말 지혜로우시죠?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에서 말하는 놀이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해야 할 의무, 놀이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놀이만큼 즐거운 움직임은 없습니다. 놀이에는 승패나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웃고 즐기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죠. 손주와 함께 혹은 배우자와 함께 어릴 적 하던 간단한 놀이를 해보세요. 그 어떤 운동보다 더 큰 기쁨과 친밀감을 선물해 줄 겁니다. 영자 씨, 철수 씨,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 분 모두 헬스장에 가서 힘든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춤을 췄고 아파트 뒷산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손주들과 거실에서 신나게 놀이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외로움을 이겨낼 용기를, 삶의 평화를 되찾을 여유를,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선물했죠.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부터 운동해야 하는데 나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즐겁게 해줄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어깨를 들썩여도 좋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지개를 켜는 것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를 즐겁게 하는 나만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겁게 움직이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